일부에서는 쫓겨난 며느리 분이와 10살 배기 칠봉이가 이 눈 쌓인 산길 위에서 몽둥이를 든 산지기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칠봉이의 손에는 구겨진 땅 문서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어붙은 땅이 갈라지고 하얀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두목의 손이 땅 문서를 낚아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봉이가 재빨리 몸을 돌려 문서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두목이 칠봉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칠봉이가 그만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손등에서 빨간 피가 배어나왔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칠봉에게 달려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는 두목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 떼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목이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칠봉이가 제 품에서 스르르 빠져나오더니 두목의 발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거기서 비켜요. 그러자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어요. 울고 있어요.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다쳐요. 이 얘기를 듣자 산지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이가 미쳤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목이 서 있던 땅 주변의 눈이 빠르게 녹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목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땅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하얀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유황 냄새가 퍼지고 뜨거운 김이 사방을 자욱하게 감쌌어요. 산지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저와 칠봉이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뜨거운 김이 우리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안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솟구치는 물에 손끝을 갖다 대어 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시집오던 날부터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칠봉이가 다친 손을 옷소매로 감싸면서 제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 저는 칠봉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왔어요. 저 아이는 내 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릴 버팀목이 될 게야. 아버지, 보고 계세요? 이 못난 누나를 우리 칠봉이가 살렸어요. 온천이 터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온 노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낙네, 등에 노모를 업고 먼 길을 걸어온 아들까지 말입니다. 칠봉이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은 노름비즈로 채권자에게 넘어갔다가 쓸모없다 하여 버려진 것입니다. 저희 남매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구겨지고 발에 밟히기까지 했어도 땅 문서의 도장만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네 그려. 이 소문은 마침내 현감나리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현감나리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온 천물을 손으로 떠서 맛을 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셈이 아니다. 이 고을의 보물이 될 것이야. 나리께서 칠봉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나리, 고작 10살 먹은 녀석이 이것을 알아봤단 말이냐. 칠봉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한참 동안 칠봉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너희 남매임을 관하 문서에 올리겠다. 앞으로 누구도 이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저는 나리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낯익은 두 사람이 온천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오씨 마님과 성준 씨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분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 성준 씨는 마님 뒤에 서서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처남, 오랜만이야. 우리 사이에 뭘 그리 따지겠느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칠봉이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두 어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했습니다. 칠봉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땅을 이제 와서 내 것이라 하시면 그 말씀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현감나리께서 순시를 돌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님이 나리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들이 저희 땅을 빼앗았습니다. 나리께서 마님과 칠봉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자초지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을 노름으로 날리고 어린 처남과 며느리를 한겨울에 내쫓은 자들이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 왔느냐? 성준 씨가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리의 매서운 눈빛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관하로 데려가거라. 다시는 이 온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관아 포졸들이 두 사람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마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칠봉아, 분이야, 살려다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봉이는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벌이 아닙니다. 두 분이 쌓으신 업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온천 앞에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칠봉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고 온천은 해가 갈수록 이름이 높아졌어요. 칠봉이가 처음 찾아낸 그 샘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느덧 칠봉이 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쑤시는 노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낙네,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칠봉이는 온천 주변에 숙소를 짓고 약초를 다리는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한때 돌무더기뿐이던 황무지가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다운 마을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돈이 조금씩 생기자 칠봉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봉이가 보자기에 무언가를 곱게 싸서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나, 눈 감아봐.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감아보라니까. 제가 눈을 감자 칠봉이가 제 어깨에 사르르 무언가를 걸쳤습니다. 자, 이제 떠봐. 손끝에 곱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명주 저고리였어요. 곱디고 온 꽃분홍빛 명주 저고리에 옥색 치마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누나한테 꼭 명주 옷 입혀준다고. 시집 오던 날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산길을 걷던 그때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칠봉이가 멋쩍은 듯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좋은 거잖아. 저는 그 말에 그만 소리내어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시간이 지난 후 막동이 영감은 온천 마당의 터줏대감이 되셨습니다. 칠봉이는 영감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어드리고 끼니마다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글이 뭔지 알았습니다. 남은 날은 편히 쉬십시오. 막동이 영감은 눈을 찔끔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인데 이 녀석이 다 일어났구나. 그리고 칠봉이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훈장을 모셔와 낮이고 밤이고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로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야. 밤늦게 방 앞을 지나다 보면 칠봉이는 여전히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곤 했습니다. 제가 방 안을 들여다보면 칠봉이는 책을 덮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누나, 나 과거 시험 보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꼭 가야지. 합격하면 누나 한양 데려갈게.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나는 됐어.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칠봉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꼭 데려갈 거야.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갓을 쓰고 반듯하게 앉은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바로 칠봉이었습니다. 몇 달 전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떠난 칠봉이에요. 우리 칠봉이가 보였어요.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고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칠봉이야. 광에서 크던 그 아이가 맞는 거지? 포대기 속 혹덩이가 이렇게 됐구나.
칠봉이가 말에서 내리다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와 중년 남자였습니다. 오씨 마님과 성준 씨였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뒤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하셨고 성준 씨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나리,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시옵소서. 칠봉이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동이 영감을 불러 쌀 한 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기하시고 남은 날은 부디 조용히 사십시오. 마님은 그것이 칠봉인 줄도 모르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로 고맙습니다. 칠봉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칠봉이 마당에 들어섰고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조금 굽은 제 모습을 본 칠봉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칠봉이 왔어. 저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칠봉이 아니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칠봉이가 눈물을 훔치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누나, 올라타. 뭐라고? 업어줄게. 다 큰 어른이 무슨 소리야? 창피하게. 칠봉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누나가 나를 업고 시집 왔잖아. 이제는 내가 업을 차례야. 저는 한동안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등에 기댔습니다. 칠봉이가 제 다리를 받쳐들고 천천히 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볍다. 누나, 원래 가벼워. 아니야. 누나가 그만큼 고생한 거잖아. 저는 칠봉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포대기는 아직 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아 버리지를 못했더라고요. 다 해지고 빛이 바랬지만 그것만 보면 시집 오던 날의 산길이 떠올랐습니다. 험한 돌길을 걷던 제 발이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칠봉이의 온기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포대기 속 혹덩이가 복덩이가 됐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혹덩이도 아니고 복덩이도 아니란 것을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목숨이었거든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압니까? 지금 당신 등에 있는 그 무게가 훗날 당신을 업어줄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살구꽃 향기 가득한 봄날, 칠봉이의 등에 엎인 제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